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시구레 유다치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 페이트 테스타로사 더 무비 퍼스트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0년 2월, 가격은 세금별도 2667엔입니다. 디바이스인 바르디슈는 X폼, 사이즈폼, 그레이브폼의 3가지 형태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더 무비 퍼스트 설명 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시리즈의 첫 번째 극장판입니다. TV판 1기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칭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타카마치 나노아가 유노 스크라이어와 만나 마법소녀가 되고 유노를 도와 로스트로기아, 주얼시드를 모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페이트 테스타로사 설명 보도록 하죠. 황금색 머리카락과 쓸쓸한 눈을 한 또 한 명의 마법소녀로 처음엔 주인공 타카마치 나노아의 적이자 라이벌로 등장했지만 차차 나노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고속이동으로부터 참격에 의한 일격이탈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격, 광범위 마법도 뛰어난 전이 전투형의 마도사입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마로 발매가 된 페이트 테스타로사 극장판 버전의 상품입니다. 시리즈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측면부터 이어지는 패키지 그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배경의 형태라든지 마법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일부가 정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법진 그림은 또 정면에 나와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게 되면 이제 제품 옵션들을 사용해서 연출할 수 있는 각종 포징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패키지 자체가 특이할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꺼내 보도록 하죠. 제품 구성은 나름 심플합니다. 피그마 소체에다가 바르디슈 그리고 바르디슈 버전들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품들, 교체용 헤드 파츠, 얼굴 표정 파츠랑 앞머리 파츠랑 이제 베이스 해서 구성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은 구성이라서 매우 단촐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시리즈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품에도 배경지, 박스 내 배경지 부분에 뜯어서 쓸 수 있는 마법진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아 시리즈 주역 캐릭터인 페이트 테스타로사의 1기 극장판 버전입니다. 일단 제품은 극장판 버전의 상품으로서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TV판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약간 극장판이라고 하는 좀 약간 메리트라 그래야 될까? 특이한 요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의 변경점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스커트 부분에 디자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정도하고 가슴 흉부 부분에 원래 이제 바르디슈 그 휴대용 형태의 그 삼각형 모양의 조형이 원래는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극장판의 슈트 형태에서는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 구분이 가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의상 자체의 형태는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름은 극장판으로서 명시되어 있지만 딱히 빠져도 이질감을 못 느낄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상 형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오타드 슈트에다가 스커트를 두르고 여기에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모습에다가 트윈테일 헤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극중에 나왔었던 페이트의 모습을 상당히 잘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캐릭터가 극중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품 사이즈는 다른 피그마 상품에 비하면 다소 작은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망토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형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가동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액션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걸 상정한 게 아니라 펄럭이는 상태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더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약간 의외였던 포인트는 캐릭터가 이제 스커트를 두르고 있을 경우에 보통 이 스커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몸체와 일체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히 움직일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예 바디와 일체화되어 있는 조형이 대부분인데, 이 제품의 스커트는 바디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좋게 말하면 액션 등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갖고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일이 액션 등이나 포징을 잡고 나서 이 스커트의 움직임을 좀 수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들린다던가 뭐 이러한 형태로 연출도 가능하겠지만, 움직이고 나서는 삐뚤어진 형태로 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는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두르고 있는 스커트였다면 허리 부분에 그냥 일체형 조형으로도 뽑을 법 했는데, 왜 개별 파츠화 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가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더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라고 하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윈테일 헤어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 빠짐없이 이러한 검은색 리본 표현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피그마 얼굴 조형이 좀 얼굴이 좀 넙대대하다 그래야 될까? 볼살이 좀 빵빵하다 그래야 될까? 원작 작화를 생각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얼굴이 많이 부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이러한 경향이 느껴져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좀 더 얼굴이 좀 가늘었어야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약간 이러한 느낌이 드는 얼굴 조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얼굴형이 좀 다소 아쉬움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캐릭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뭐 젖살이 남아있다 라는 형태로 언급을 하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느낌과 비교했을 때는 어딘가에 이질감이 드는 얼굴 형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뭐 도색 미스라든지 이질감이 드는 좀 잘못된 도색대 포인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굳이 말하자면은 역시나 이 슈트 부분과 이제 맨살의 경계면, 컬러와 컬러의 경계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도색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거리감을 두고 봤을 경우에는 딱히 눈에 띌 정도로 심한 상태는 보이지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도색 마감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질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구성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형 얼굴 파츠입니다. 일반 평범한 표정과 이제 전투 시에 사용할 법한 얼굴 표정에서 총 하나 더 추가돼서 두 가지 얼굴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얼굴이 좀 많이 볼살이 빵빵한 느낌이라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교체형 표정 파츠에서 총 두 가지 표정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나노아 시리즈 피그마 제품과 마찬가지로 교체형 앞머리 파츠가 달려 있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이 약간 정돈 상태가 달라져 있는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교체 사용할 수 있는 앞머리 파츠가 추가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피그마 공통적인 교체형 손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손 파츠가 추가 구성으로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손등에 바르디슈에 요것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손등에는 이제 이 금색 부분이 좀 더 진해야 합니다만, 실제 상품에서는 이 금색의 색감이 좀 많이 어두운 거의 뭐 밑색, 검은색 밑색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바르디슈 부분의 표현이 좀 다소 아쉬운 느낌이 조금 있네요. 다음으로는 페이트의 디바이스인 바르디슈입니다. 일단 먼저 X폼, 말 그대로 날 부분이 이제 도끼처럼 돼서 실제 근접 격투에 사용하는 형태고요. 가장 디폴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형상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부분의 재현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헤드 부분의 조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바르디슈 극중 모습을 상당히 잘 재현하고 있고요. 안쪽에 코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투철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손잡이 부분까지 해서 봉 형태, 뭐 그리고 이 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릭, 흑철색 이러한 컬러링으로 해서 상당히 질감적인 느낌도 색감으로 잘 커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손으로 들고 사용하던 디바이스였던 만큼 사이즈감 역시 피그마 소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감으로 해서 여러가지 모습 재현에 잘 어울리도록 연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디슈의 또 다른 형태 폼인 사이즈 폼 그리고 그레이브 폼 해서 헤드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제 거대한 낫 형상, 사신 낫 같은 느낌이죠. 사이즈 느낌으로 되는 사이즈 폼. 원래는 이제 날 부분 외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빔 같은 형태로 이펙트로서 연출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펙트 파츠를 별도로 해서 가동식으로도 만들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좀 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그냥 일체형으로 해서 헤드 부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서 구현이 들어가 있는 사이즈 폼 볼 수가 있겠고요. TV판에서는 이제 실링 모드라 그래서 주얼 시드를 봉인하는 형태의 다른 모드가 존재했습니다만 이제 극장판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레이브 폼이라는 형태로 등장한 또 다른 형태입니다. 딱 보시면은 형태상 전투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드는 상당히 독특한 형상의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극중에 나왔던 모습은 뭐 충실하게 이렇게 재현할 수 있도록 완성을 해놨습니다. 헤드 부분만 이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손쉽게 바르디슈의 세 가지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나왔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부속품 중에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공룡 베이스 사용합니다. 육각형 형태의 클리어 베이스 받침 부분과 등 연결 조인트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연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망토를 관통을 해서 피그마 소체까지 이중으로 끼워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빡빡하게 끼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베이스 자체는 공룡 베이스 변화점이 없기 때문에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망토를 쓰고 있는 캐릭터들인 만큼 이제 이중 관통을 해서 끼워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소체 고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끼워 넣어야 소체까지 안전하게 이제 고정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구조 특성이기 때문에 망토 부분만 제거하고 소체 부분에다 바로 연결을 해서 세워두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구성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토를 제거한 모습으로서 일단 들고 있는데요. 망토가 제거된 상태의 버전이라고 한다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가동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슈트 복장이기 때문에 원 어깨 형태의 가동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팔꿈치 역시 문제없이 기본적인 피그마 관절 가동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커트가 원래 조형상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에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파츠 자체가 별도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스커트 부분도 위에 더 씌워져 있는 형태인데다가 이게 파츠가 이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관절 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거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무 문제 없이 고관절 가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무릎 가동 부분 역시 피그마 공통적인 관절 가동 범위 상당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부분도 공통 관절이라서 큰 무리 없는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흉부 기준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의 피그마 소체 부분의 관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망토가 위에 씌워지게 되면은 어깨 가동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제약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이제 더 씌워지는 형태가 되는 형태라서 아무래도 이제 어깨 부분을 움직이실 때에는 조금 신경을 쓰게 되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정도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에도 이 장식 부분 때문에 약간씩 걸리는 입장입니다만 또 이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망토 디자인 때문에 팔 많이 제대로 못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깨 가동보다는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동을 조금 잡아주시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이 디자인 형태보다 예상보다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페이트 테스타로스타 더 무비 퍼스트 버전 제품 살펴봤습니다.
라노아 시리즈의 주역인 페이트 테스타로사의 피그마 상품입니다. TV판이 아닌 극장판 상품이지만 디자인의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라 이질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바이스인 바르디슈의 3가지 형태 재현을 위한 파츠가 부속되어 재현율은 상당히 준수합니다. 원거리 마법도 사용은 했지만 주력 전투는 이 사이즈폼과 엑스폼의 근접 격투전이 많다 보니 자체 구성으로서도 상당히 충분한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얼굴 볼살이 다소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성품만 가지고도 액션 재현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충실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리즈 제품들에 비하면 만족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시구레 유우다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